안녕하십니까.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이하 A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자 관련해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지원을 4월 3일부터 받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출 취급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6일 A의 배우자 B는 모 대부 업체로부터 5.8억 원을 대출받아 동자금을 활용하여 A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25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B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자녀 C는 부모 A, B 공동 소유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C, 즉 차주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81억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11억 원은 B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상 그 대출 취급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의 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C, 즉 차주는 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은 B의 계좌, 모의 계좌로 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후에 허위 증빙 제출이 있었는데요. 차주가 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허위로 밝혀진 것은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택스상 확인이 안 되는 2개 업체 3건, 그리고 대출이 일어나기 이전에 폐업한 1개 업체 1건입니다. 그리고 명세표상에 업종하고 상이한 경우 1개 업체 1건, 그리고 거래 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 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신심사 소홀입니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 및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만 진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 점검에 있어서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추담대 전체 53건에 대해서 점검 중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허위가 발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부 동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 부당하게 지급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간 및 위법 부당 대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조치는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 그리고 아울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